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행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10월 29일 화요일 오후입니다. 오늘 오전에 보면 통계청장이 직접 나와서 올 8월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저기 혹시 김 실장,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10일 날 취임했잖아요. 네. 취임하면서 업무 지시 1호가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이거 유명하잖아요. 뭡니까? 청와대 제 방에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일자리 하나를 하나하나 챙기며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제가 지시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자리위원회 설치입니다. 자, 그러면 2년 6개월이 다 된 이 시점에서 결론은 뭡니까? 문재인 정권 2년 6개월 동안 경제 성적표 나왔습니다. 네. 뭡니까? 일자리 대참사. 일자리 대참사입니다. 역대 최악의 소득 양극화. 역대 최악의 소득 양극화. 뭐 오늘 보니까 통계청장이 아주 이례적으로, 통상 뭐 대변인이 나와서 하는데 통계청장이 직접 나와서 뭐 기준이 다르고 작년과 비교하지 말라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참 그 근데 이 사람 또 갈리나? 조만간 갈릴 정권에 겁니다. 불리한 통계 나오면 갈립니다. 청장 깔라 저 잘라버려. 황아무개 그 통계청장 작년이던가요? 갈렸죠. 이 양반 또 참 큰일 났네. 근데 이렇습니다. 그래서 짧게 설명드리면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업무 지시 1호가 일자리위원회고 그 다음에 보면 처음으로 밖에 나갔던 데가 저 인천공항에 가서 비정규직에 정규직 합니다. 그 약속했습니다. 따뜻한 경제지. 따뜻한 경제죠. 사람 중심. 그랬는데 결국 이번에 결과는 뭐냐 하니까 좀 대한민국 근로자가 2,056만 명이랍니다. 그 중에 정규직이 1,308만 명이고 63.6%입니다. 근데 이게 정규직이 작년에 비해서 1년 만에 35만 3천 명이 감소한 거예요. 정규직이. 비정규직은 지금 2,056만 명 중에서 748만 명이 비정규직인데 포션으로는 36.4%입니다만은 1년 사이에 무려 86만 7천 명이 증가한 거예요. 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거예요? 비정규직이 바로 뭐냐니까 국민들의 세금 갖고 만드는 이른바 세금 알바형 일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나왔듯이 네. 이 정부가 이제 사회주의 경제 정책을 하는 데인데 그렇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걸 부인을 하는 거예요. 부인. 그걸 인정 못하는 거죠. 인정 못하는 거죠. 아니 정부가 따뜻하게 가난한 계층의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알뜰하게 보호하고 네네. 비정규직의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상승시켜가지고 네네. 이 사람들을 보듬어 안는 네. 포용 성장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2년 6개월 왔는데 네네. 결과는 정반대로 나온 거 아니에요. 포용 성장을 하니까 네. 비정규직은 점점 늘어나고 네. 그리고 비정규직 대 비정규직 간의 그 소득 대비 네. 그러니까 소득 양극화가 극심해져가지고 네. 정규직 평균 임금은 316만 원, 316만 원. 비정규직은 평균 임금은 월 173만 원이 돼버리면은 네. 정규직이 5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경제를 망가뜨리고서 네. 뭐 경제는 옳은 방향으로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사람 중심의 사람 따뜻한 경제. 그러니까 보면 결국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뭐 최저임금 극벽에 올렸고요. 그 다음에 52시간제 강제하고 있고요. 52시간제 강제하는 바람에 AI 산업들이 지금 운신을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그런 것 같아. 자 미국은 몇 시간 전죠 아세요? 48시간제. 40시간이 지금 40시간. 40시간으로 줄었습니다. 네네. 주 40시간. 네. 그리고 유럽 이제 복지국가들 뭐 네. 북극 같은 데는 37시간까지 줄어들고 있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36시간, 37시간. 아니 그러니까 52시간이 아니라 40시간을 하면 왜 안 돼? 왜 40시간 주 40시간제로 하지? 최저임금이라는 것도 네. 저 1980년대 우리가 이제 그 최저임금 도입한 거는 정말 열악한 구로공단의 여공들에게 그러니까요. 최저한의 삶을 보장해 주는데 네. 이 최저임금 높을수록 좋죠. 왜 최저임금을 저 월 300만으로 못 정해? 그리고 주 36시간 하지 왜 52시간 치사하게 하려면 사람 중심의 따뜻한 경제라는 거는 조심조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남북 문제는 유리 그릇을 다루지. 경제야말로 개인과 기업의 창발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는 자제하면서 조금씩 유리 그릇을 다루지 가야 되는데 경제 현실에 맞지 않게 52시간 52시간은 아니라 36시간을 해도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게 경제가 지탱해 준다면. 자,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 이제 흔히 경제학 얘기할 때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른바 공급과
공급과 그 수요가 서로 가서 교묘하게 맞아서 중간에 그 균형점에서 모든 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놔두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만 기업도 기업가도 기업인도 보면 인간이니까 보면 과욕과 탐욕을 부릴 수 있으니까 그것을 정부가 그 정도를 막아주라는 얘기죠. 지금 정부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정부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이미 네. 자본주의 시장의 그 보이지 않는 손 이런 거는 아담 스미스가 뭐 네. 이제 구체적으로 했지만 이미 2,500년 전에 네. 사마천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상인이란 무엇이냐? 장사. 네, 네. 장사치라는 건 뭐냐? 네. 한 푼의 이득을 위해 천리를 달려가는 게 네. 그러니까 실크로드를 뚫어가지고서 실크로드를 뚫은 게 무슨 저기 유학자들이 가가지고서 뭐 이걸로 뚫었습니까? 실크를 낙타한테 싣고 가가지고 로마까지 갔을 때 이게 1000배, 10,000배가 되니까 목숨을 무릅쓰고 가서 뚫은 게 실크로드가 뚫린 거지. 네. 상인들의 탐욕이 실크로드를 뚫었고 상인들의 탐욕이 저 국부의 원천이라는 게 아담 스미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권의 사회주의 정책하는 사람들은 그게 안 된다는 우리 거예요. 기업인들은 악질 부르주아 반동이라는 모택동식 사고를 가지고 기억나시는 분 없어요? 조양 또 꺼내야지. 조양호잖아, 조양호.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요. 아니 저는 이 제가 늘 일자리 대참사는 네. 이 사람들이 이 경제를 바라보는 시장 경제 이걸 바라보는 그거지 뭐가 더 있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 이거 할 때마다 이 마오 얘기할 때마다 하는 것이 이거 해방의 비극이라고 그 프랑크 디케터가 쓴 건데 여기에 보면은 그 49년부터 58년 대학증 운동 직전까지 마오이스트들이 기업가들하고 처음에는 좀 이렇게 하고 돈이 필요하니까 이거 하면서 그 7년 동안 어떻게 기업인들을 박해하고 박대하고 그다음에 축출하고 그 돈을 뺏어서 사회주의하는 과정이 적나라하게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안 돼서 마지막 한 것이 뭐예요? 마지막 남아있던 자본가들을 갖다가 했던 게 바로 그 유명한 문화혁명 때 주자파라고 하면서 조리 돌리고 꽃갈 씌우고 우리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우리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이라는 그 정말 광풍에 우리가 눈이 확 휘감겨 있던 동안에 네. 기업인들에 대한 박해라는 게 이게 정말 역사에 기록될 만큼 대단합니다. 조양호가 왜 저렇게 죽었어야 됩니까? 아니 그거는 조양호가 아니라 아마 가장 요즘 백심 좋다는 사람 누구예요? 여권에서 뚝심 조국으로 치면 말이 조국이 뚝심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조국이 만약 조양호 입장이었으면은 조국은 다른 나라에 가 있지 지금. 다른 나라가 있지. 다른 세계에 가 있죠. 조양호 선수. 조양호처럼 그렇게 조졌으면은 그렇게 조졌으면 뭐 누구도 못 버텨요. 지금 저는 이재용 씨도 참 불쌍하고. 네. 이재용 씨도 대법원에서 다시 이제 돌아와서 파기환송심하는데 예약돼 있죠. 이 정부가 예약돼 있죠. 이 사회주의 정책하는 모택동 경제 정책하는 사람들이 또 간악한 게 네. 그 재벌들 말이야. 그럼 보지도 말아야지. 목에다가는 전부 올가미에 이렇게 다 조양호가 목에 하나, 네. 그 마누라한테 하나, 그 다음에 최태원 목에도 하나, 이재용 해놓고서 심심할 때마다 땡기면 와가지고서 다 웃으면 우리 삼성, 우리 현대차, 우리 SK 이런 그리고 네. 그러니 삼성전자가 이재용 씨가 여기서 투자하고 싶겠어요? 어떻게 하면 가만 안 갈까? 어떻게 하면 이 집권 세력의 눈에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될까? 전전긍긍하고 사는 사람이 무슨 창의성이 떠오르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정주영 씨가 그랬잖아요. 정주영 씨 한 유명한 얘기 있으면 나는 돈 많은 노동자라고. 아침에 나 왜 일어나? 일하는 게 즐거워. 그런 기업가 정신을 키워줘야 되는데 재벌 기업들 내가 하나 예를 들게요. 동부그룹의 김준규 회장이라는 양반이 와중에 미투 와중에 지금 성추행, 성폭행 혐의로 이제 오르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또 그 비행기에서 벌써 수갑을 딱 채워가지고 끌고 나오면서 얼굴 다 공개하면서 이 사람이 이 동부그룹을 읽어가지고서 그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거 이런 사람 그런 거네. 개똥 같은 놈, 성추행범 그거를 좀 파렴치함을 끌고 오는데 정경심 여사 뭔 대한민국에 의해서 큰일을 했다고 법원에 출두하는 그 얼굴마저도 대한민국의 방송사들이 모자이크 처리해주는데 네. 김준기라는 대한민국의 기업인이 한국에 끌려 들어오는 데 대해서 수갑 찬 모습으로 얼굴 다 내놓고 파렴치고는 몰아가는 이 나라에서 일자리가 생기면 이상한 거죠. 일자리 생길 수가 없는 게 마침 보니까 어제든가에 보니까 조선일보 보니까 나왔습니다만은 보면 지금 기업들이 드디어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보면 삼성이 연간 스마트폰을 3억 대 정도 생산한답니다. 근데
이제 그중에 20%인 6천만 대를 이제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삼성의 그쪽 그 계열사 거기서 만들지 않고 중국에 일괄적으로 ODM 즉 제조자 개발 생산으로 그럼 삼성전자 협력 없이는 이제 어떻게 해요? 다 굶어 죽어야죠. 아, 진짜. 그러니까 삼성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삼성뿐입니까? 지금 현대도 마찬가지고 3위인 SK도 마찬가지고 4위인 LG도 마찬가지고 이미 보면은 정부가 이런 식으로 규제하고 이런 식으로 갖다가 기업들을 못 살게 구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신이 나서 그렇게 또 보면 뭐 좀 하려고 그러면 현대 같은 거 아시잖아요. 현대 자동차. 현대 자동차는 연례적으로 맨날 보면 툭하면 파업하고 툭하면 뭐 하면서 현대 자동차 저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이 얼마인 줄 아시죠? 아니 다 1억 넘는 거죠. 1억이에요. 자, 이런 상태에서 무슨 생산성이 있어갖고 보면 그들이 물건을 그러니까 이제 보면 웬만한 거 접고 접으면 어떻게 되냐 하니까 이런다는 거예요. 이거 읽어보니까 현대에서도 이미 2년 전부터 그 계열사란다 그 하청업체죠. 1차 벤더, 2차 벤더들한테 우리 믿지 마라. 우리도 언제 죽을 줄 모른다. 라고 하면서 좀 옮기고 있는 중이에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또 그 시대의 흐름은 또 어쩔 수 없으니까 AI 뭐 네네. 민간 저 기업들 뭐 네. 이제 이노베이터들 네. 창의적인 거 생산하는 사람들 갖고서 우리도 이제 뭐 공유경제, 네. AI 자동차라는 게 네. 지금은 현대 자동차 옛날에 자동차 내연기관을 만드는 건 이제 자전거 만드는 보명 기술이 된 거예요. 누구나 네. 다 알 수 있는. 네네. 구글이 주문해가지고 보내라 그러면 아무데나 다 생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 공유 경제를 하겠다고 한 날 어제 네. 타다 타다. 우리나라 법원이 검찰이 기소를 하는 거 아닙니까? 기소했죠. 예. 이게 문 대통령은 어디 가서 떠들라 그러면 이제 막 지저대는데 이 에이. 4차 산업혁명 그래도 대통령이 진다 그러지 마 그냥 떠들어대는데. 아니 짓는다 그러죠 보통. 진짜. 그 뭐 야 너 가서 뭐 무슨 얘기야 그러면 저쪽 갖고 하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뭐 이 기업 가정이 다 죽여놓고 저 검찰과 뭐 법원이 그냥 사법 과잉 해가지고 저 재벌 총수 30대 재벌 총수 목에 올감이 다 해놓은 상태에서 무슨 창의성을 가지고 AI라고 4차 산업혁명을 합니까? 악질 반동 부조화들이라고 기업가들에게 빨간 딱지 딱딱 얼굴에 박아놓고 언제든지 검찰을 불러서 감옥 보낼 준비를 하면서 이 사람들 보고 지금 저 스티브 잡스 같은 그런 뭐 창의성 있는 걸 하라는데 되게 뭐가 돼? 그거는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하는 거고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사회주의 경제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 이 사람들은 지금 내년 예산이 514조인 건 아시죠? 514조 거기에서 보면 44조 원인가 아마 우리가 저 뭡니까 빚을 내야 될 겁니다. 빚을 내서라도 일단 퍼붓겠다는 거예요. 퍼부으면은 나한테 표를 찍어주는 사람 점점 늘어. 지금 이제 현금 살포에 중독이 돼가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민들도 이제 자기 소득보다 정부 이전 소득이 많은 사람이 네. 1,200만 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전 소득이라는 정부에서 각종 보조금 등 받는 지금 거지. 박원순 씨가 네. 이제 3조 원을 들여가지고 매년 1조씩 3개년 네. 계획인 거죠. 네. 이제 새로 집을 사는 사람들에게 은행 이자 부담 같은 걸 다 1조 가까이 이제 푸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죠. 지금 어려운 이제 인생을 스타트하는 신혼부부들에게 임대주택 지어주고 하는 것들이 서울시 박원순이가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예산을 그렇게 513조 해가지고 펑펑 풀어주는 것이 옳은 것이냐. 저는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그 경제가 1961년, 2년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근대화한 이후로 재정을 얼마나 단단하게 선입선출 말이야 수입을 예상하고 지출하고 다 알뜰살뜰 살림을 하는데 이제는 야 박원순이가 3조를 지출할 만큼 박원순이 손에다가 예산을 팍팍 쥐어주는 게 잘하는 건가요? 국가가 중앙 정부가 딱 가지고 있으면서 복지는 또 보편 복지를 해야 된다며 다 해줘야 된다면서 서울시의 젊은이들만 혜택을 갖고 지방에 있는 젊은이들은 혜택을 못 받는 게 이게 옳은 것입니까? 아, 그건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무슨 서울 출신 국민 따로 있고 무슨 강원도 출신 따로 있습니까? 그럼 지들이 보편 복지해야 된다 그렇게 떠들더니. 자, 아까 그러니까 난 재정의 방만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513조엔 박원순이 손에 준 3조도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인 줄 아세요? 지금 대한민국 예산의 3분의 1이 복지 관련 예산입니다. 복지 관련 예산이 그야말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서로 앞다퉈서 현금 살포하고. 현금 살포하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20세기 초중엽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까지만 해도 세계 6위국가 아르헨티나입니다. 선진국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페론이 집권하고 그야말로 진보 좌파들이 마구잡이로 돈을 퍼붓지 않습니까? 그걸 페로니즘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지금 아르헨티나는 거지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데 최근만 해도 21세기 들어서도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카르치네르 대통령과 또 그 부인인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무려 12년을 대통령을 했어요. 부부가. 그러다가 이 왕창 빚을 져갖고 막 퍼주는 거야. 뭐든지. 그리고 어떤 때는 전 국민한테 성인들한테 네. 핸드폰도 지급해줬다. 그러니까 그건 차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베스 대표죠. 2015년부터 얼마 전 바로 어제까지 우파 정부가 4년 동안 했는데 작년에 무려 아르헨티나가 56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받게 돼요. IMF로부터 거덜이 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이번에 또 좌파를 선택했어요. 고통스러우니까. 구조조정하고 합리화한다는 것이 너무 괴롭고 네. 여기는 아편을 나눠주니까 아편 나눠주는 정부를 택하는 거지. 여기서 다이어트 하라 그러면서 갖다가 너 굶어라, 하루에 한 끼는 굶어라, 열심히 뛰어서 군살 빼라 하는 이 대통령은 나쁜 대통령이고, 그 다음에 아편 나눠주고 설탕 나눠주는 그 좌파가 좋은 거예요. 이것을 갖다 지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을 갖다 좋아하는 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 정부가 지금 그 뭐 따뜻한 경제하겠다, 뭐 포용하겠다, 뭐 비정규직 없애겠다 하는 결과는 자기들이 얘기한 거 정반대로 가는데 네.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나 청년들 청년수당 경기도에서 나눠주잖아요. 이재명이 그 돈을 왜 이재명이 손에 쥐어줍니까? 그 이재명일 거예요 원래? 보편복지를 해야죠. 그게 보면 법인세 올려갖고 세금 왕창 뜯어서 그러니까 이것이 사회주의. 근데 그러다 보면 좋아요. 뭐 저 있는 놈들 돈 뜯는 거 시원하다 칩시다. 문제는 돈 뜯기는 이 사람은 여기서 기업 안 합니다 이제. 그렇죠. 그러면 우리 점점 일자리 없어지고 그야말로 이제 아르헨티나를 넘어서 베네수엘라로 가는 특급 열차를 타는 겁니다.